안녕하세요. 저는 킹스마겐 PM사업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성 본부장입니다. 킹스마겐은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이고요. 고객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물론 이제 부동산 중개가 저희 그 회사의 출발이었었고요. PM사업부는 이제 부동산 그 자산 관리라고 해서 고객의 그 부동산, 즉 상업용 건물들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산 관리인데요.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 상업용 건물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.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나의 어떤 소득 활동 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 분들, 그분들의 업무가 좀 더욱더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이 많은 건물들의 그 주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? 대부분 이제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뭐 가까이에 있거나 부산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뭐 부산 근교, 많은 경우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물주들이 직접 그 관리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. 뭐 사실 이제 임대료만 받고 방치되는 경우도 좀 사실은 많고,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같은 뭐 자산관리 회사라든지 그 위탁관리 회사에 맡기는 그런 경향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만약 그 여러분들 중에 건물 관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한번 직접 관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소득 활동으로 좀 삼겠다 하시면은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이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에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마음으로 내용을 좀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드릴 말씀은 상업용 건물의 성공적인 관리 방법입니다. 건물 관리 왜 필요한가입니다.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선 그 건물의 생애 주기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자료의 그 원출처는 일본의 그 국토교통성입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토부에 해당이 되겠지요. 물론 이제 이 자료가 나온 지 한 10년이 훨씬 좀 지난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건물의 단계별 비용 소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인용한 자료입니다. 또 이 자료는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많은 그 보고서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. 그럼 그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건물이 그 기획 설계 단계부터 이제 건설,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, 그리고 철거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런 이제 전체 과정 중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그 각 단계별 비용을 여기 나타낸 것인데요.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1.8%, 그리고 이제 건설 단계에서 23%, 그리고 운영 관리 단계에서 71%, 그리고 철거 단계에서 4.2%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어떠한 건물이냐, 뭐 여러 이제 그 뭐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건물을 뭐 짓고 나면은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만 여기 운영 관리 비용이 실제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의 3배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. 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건물 그 연면적이 한 800평 기준이고 평당 건축비가 한 400만 원 된다고 볼 때, 그러면은 건축비가 4830이 한 32억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이 될 거고요.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 32억,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 단계에서 98억 7천만 원, 그리고 철거할 때 5억 8천만 원 정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운영 관리 단계를 보면은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지 않습니까? 건물을 짓는 데는 한 30억 정도 드는데 그 건물을 그 생애 주기 동안 운영 관리하는 데는 한 100억이 소요된다. 그 내용이고요. 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.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은 안 되겠죠. 이 비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
그리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.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있느냐, 자산 관리가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자산 가치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텐데요.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면은, 건물의 생애 주기 동안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있을 때 그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할 것이고요. 그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는 그 건물의 자산 가치는 우하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결국은 오히려 자산 가치는커녕 감가상각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겠죠. 앞에서 건물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. 그럼 건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을 좀 어떻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까? 건물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, 행정적 절차들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. 관리 형태나 필요한 시설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의 측면에서 건물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여기 이제 간단히 건물을 좀 구분을 해 봤는데요. PM 관리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제가 구분을 한 것이고요. 이거는 오피셜한 분류법이라기보다는 저의 내피셜에 가깝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게 상가 건물하고 우리가 주거용 건물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누고요. 상가 건물 안에는 이제 근린 시설,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린 시설이고요. 그리고 업무용 시설, 그리고 기타 이게 있습니다.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이제 원룸,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도 원룸을 대체로 이제 오피스텔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.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린 시설은 말 그대로 근린이 가깝다, 린 이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주거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다,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 물론 이제 1종 근린, 2종 근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. 물론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한다거나 또는 건축과 관련돼서는 이 용어가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. 그리고 이 이제 근린 시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면적별로 구분을 할 때는 한 300평 정도, 그리고 500에서 700평 정도, 그리고 1000평 정도 이렇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 개인이 관리를 한번 맡는다면은 적당한 규모는 한 5층 정도의 300평 정도 되는 건물, 그 정도 또는 조금 더 크다고 하면 한 500평 정도 되는 사이즈가 혼자서 좀 관리에 맡기는 충분한 사이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. 첫 번째 사진은 10층 건물이고 연면적은 한 1100평 정도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한 450평, 한 7층에 이제 한 45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. 마지막 여기 세 번째 보이는 건물은 이건 이제 아파트에 달려있는 아파트 상가입니다. 여기는 지금 호실이 한 16개 호실이 되어 있고요.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근린 시설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상업용 시설 중에서 이제 업무 시설입니다. 업무 시설, 오피스 건물이라고도 하고요. 이런 이제 건물들은 금융권들이 주로 많이 입주해 있는 이제 건물인데 보통 규모가 연면적 한 5,0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개인이나 소규모 관리 회사가 맡기에는 규모나 시설이 이제 워낙 좀 방대하고 운영 과정도 좀 복잡해서 사실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입되는 필요 인원들도 대부분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좀 직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관리는 주로 보통 입찰 통해서 이제 관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좀 많고요.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 밀도도 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관리비는 임대료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 다음은 원룸 오피스텔입니다. 한 20세대 정도면은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무래도 이제 주거 목적이고 거주자가 항상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보다도
이런저런 또 민원도 많은 편이고요. 그리고 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노동의 강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. 관리를 할 때 뭐 팁이 하나 있다면은 뭐 주변에 이제 철물점을 하나 좀 끼고 있거나 본인이 직접 그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사 수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훨씬 이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겠죠. 다음은 다세대 주택입니다. 여러 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. 뭐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건물들은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상주하는 관리소장을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인건비 때문이겠죠. 1인 관리자가 좀 순회하거나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일의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라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관리 업무는 당연히 이제 원룸보다도 훨씬 좀 편하고요. 그리고 뭐 일하기에도 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제는 그 PM 관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제 업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도 업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. 시설 관리, 그리고 행정 관리, 그리고 임대차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. 또 일반적으로 그 PM 업무를 하는 회사마다 그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. 뭐 어떤 회사는 시설 관리만 주로 하는 회사도 있고, 또 어떤 회사는 뭐 건물과 관련된 행정 업무만 뭐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. 또 임대차 관리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. 시설물 관리 업무입니다. 여기는 이제 별도 그 FM이라고 해서 Facility Management라고도 불립니다. 건물의 이용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죠. 이러한 시설물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건물은 뭐 완전한 뭐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뭐 이용자들이나 고객들이 뭐 불편 내지는 뭐 어떤 경우는 뭐 막대한 그런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 전기 설비인데요. 웬만한 건물에는 다 그 전기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제 월 뭐 1회 내지 4회 정도 전기 안전 관리자가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요. 건물마다 다르지만 2년 또는 3년마다 그 전기 안전 공사에서 직접 와서 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소방설비 점검입니다. 소방설비에도 여기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선임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1년에 2번 작동점검, 종합점검이라고 해서 점검 업무를 하고요. 그 점검 내용들을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승강기라든지 또 주차 승강기들도 당연히 그 월 점검하는 회사가 다 있고 거기도 1년 또는 뭐 2,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. 그 시설물 관리 중에 유지보수 업무입니다. 유지보수는 앞선 그 설비 점검이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일이라면은 이 유지보수 업무는 뭐 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, 그래서 예방 업무가 좀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관리자가 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그 업무들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 그 배관 작업인데요. 이 배관은 사실 그 상업용 건물, 뭐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관은 이제 건물에 있어서 좀 가장 좀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어떤 혈관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. 배관은 그 급수 배관하고 이제 하수 배관으로 나누는데 급수 배관은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보내주는 그런 배관이죠. 이 급수 배관은 건물 준공 당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.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배관인데요. 뭐 하수배관은 뭐 임차인이 새로 바뀐다거나 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폐거를 할 경우 자주 뭐 철거도 되고 또 새로 또 설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배관이 뭐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나중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건물에 있어서 누수이라는 배관 누수가 가장 좀 큰 문제입니다. 그 다음 또 방수 작업, 뭐 방수는 이제 건물 외벽이나 뭐 옥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누수에 대한 그 방수 작업인데요. 이 방수 작업은 뭐 건물이 그런 뭐 빗물이나 외부의 물에 침투되지 않도록 건물 겉면을 뭐 코팅하는 작업이다.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기시설물은 앞선 그 점검을 제외한 대부분 뭐 전구를 교환한다든지
간혹 한 번씩 발생하는 그런 누적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. 간단한 전등 교체 정도는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 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사다리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. 보통 상가 건물의 전등은 사람 키높이보다 훨씬 높거든요. 어떤 경우는 뭐 3m가 좀 넘기 때문에 사다리 못하면은 전등 교체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다리를 좀 탈 줄 알아야 된다 추천하고 싶고요. 그리고 견적서 작업입니다. 견적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견적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견적서를 기본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견적서를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견적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은 조금 있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은 행정 업무인데요.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서 그 시설물 관리는 뭐 현장의 업무라고 한다면은 행정 업무는 이제 사무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 관리비 고지서 업무인데요. 이거는 이제 관리비를 뭐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또 관리비 부과 방식도 뭐 평당 뭐 얼마 또는 월 지출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뭐 실부과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. 이 관리비 고지서는 이것만 설명하기에는 뭐 지금 시간이 안 되고 뭐 다음에 또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실례를 통해서 한번 다음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공과금하고 세금 업무입니다. 건물은 여러 가지 이제 공과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뭐 전기요금, 뭐 수도요금, 그리고 뭐 법정 점검 관련된 비용, 또 세금 업무로는 이제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부가세를 신고한다든지 그리고 고통유발 분담금 같은 업무 처리 그리고 또 건물의 보험 업무라든지 이런 이제 업무들이 있고요. 수입 지출 관리는 이제 건물에 소요되는 그 월 지출, 뭐 연간 지출 비용하고 또는 관리비 수입을 통한 수익 금액을 통해서 그 수지 계산 또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제 관리비를 또 정액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 건물은 여러 가지 그 법적 또 행정적 점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건물주를 대신해서 건물 관리자가 미리미리 법정 점검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 임대차 관리입니다. 이번 건은 조금 전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공인중개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. 먼저 보시면 그 렌터럴 관리입니다. 여기 보시는 표처럼 그 건물의 그 임대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. 여기는 이제 뭐 청수라든지 임차인의 어떤 인적사항, 뭐 사업자 등록증도 있겠죠. 그리고 뭐 관리비, 뭐 보증금, 계약기간, 미납금 여러 가지 좀 특이사항들을 기록해 두고서 들어와 있는 임차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진 그런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공실 마케팅입니다. 공실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건물주의 어떤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요. 이 건물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실 마케팅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주변 뭐 부동산이라든지 좀 잘 알려진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다음은 이제 입주 퇴거 관리입니다. 입주할 때 이제 관리 규정들을 대해서 고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퇴거할 때 이제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지하는 업무들. 그리고 퇴거하고 났을 때 제대로 뭐 퇴거 현장을 좀 확인을 해서 퇴거 현장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업무들. 그 밖에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뭐 연체 현황들을 확인해 가지고 또 독촉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. 오늘은 그 건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나름대로 그 구분을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. 특히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실제 그 시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관련된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서 같이 좀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